안녕하세요. 주말 저녁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옥만세 감독 이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희련도 연출한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훌륭한 기획을 해서 저희를 만남을 성사시켜 주신 아트나인, 엔나인 그리고 찰란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끼리 영화 이제 비밀의 언덕 이야기하면서 좀 편안하게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정말로 지금 명은이의 심정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영화 속에 혜진이랑 하얀이의 글 보고 나서 명은이가 충격받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따라가지? 어떻게 더 솔직해져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답니다. 그런 어떤 제가 느낀 그 좋아하는 마음을 반만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눌변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저는 이모정 감독님의 지옥만세를 정말 즐겨서 제가 지금 모험에 빠져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약간 지금 그 상태예요. 약간 남이랑 성감 또전 그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그 모드로 되거든요. 되게 재미나게 오늘 감독님이랑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독님 제가 저도 영화를 단편 영화를 찍던 시절부터 장편 영화를 찍기까지 진짜 오랜 인고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출발하시게 됐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그 인고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시간에 어떤 씨앗이 품어져서 열매로 나은 게 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출발하시게 됐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이모정 감독님 인터뷰에서 고립의 시간을 조금 지내시다가 그 기간 동안에 지옥만세를 또 씨앗을 떠올리셨을 거라고 저도 인터뷰를 듣는데 저 그거 보면서 공감을 했거든요. 저에게도 고립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감독님도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을 떠올리셨겠지만 저도 머릿속에서 되게 작은 인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인간이 어떤 그 캐릭터에서 머릿속에서 떠돌다녔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으나 뭔가 야망이 있고 되게 뜨겁고 근데 머리는 접속에 전도연 배우 머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출가로서 그런 조금 그런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한 켠에 넣어두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초반부에 구현을 했던 그 가정환경조사서 그거를 저희 초중고 시절에 했던 그 가정환경조사서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때에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던 사람들이 겪는 그 마음, 그 쫄깃함,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비록 그것은 90년대 이야기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정환경조사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느 순간 그 두 개, 그 인물 96년도에 사는 그 명은이라는 인물로 해서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그 가정환경 주사서 그거 쓰는 거 보면서 완전 이거 내 얘기 다들 느끼시죠?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 오는데 특히나 그 가정환경 주사서를 쓰는 명은이의 모습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도 언젠부턴가 잊고 있었던 부끄러움, 가족에 대한 창피함 그리고 거짓말해서라도 이걸 감추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정말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명은이 캐릭터를 보면은 굉장히 생생하게 욕망하는 어린 여성이거든요. 대체로 저희가 영화를 볼 때 이런 유년기 아이들을 표현할 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있는 어떤 시각으로 좀 동심, 미화된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좋았던 거는 명은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야심 있고 욕망 있고 인정 욕구가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이 아이의 생생함을 나의 예전의 과거의 생생함으로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같은데 자칫 이게
선을 넘어가면 되게 좀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쟤는 좀 너무 야망이 많아서 나랑 안 맞는데?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캐릭터 다루시기가 되게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선을 넘나들으셨는지.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인이 아무리 잘 구현한다 한들 10대 1 그릴 때 잘못 그리면 정말 오그라들어요. 정말 오그라들고 느끼하고 그 인물이 말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느끼하거든요. 저 그거 정말 안 좋아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쳤어요. 가장 초반에는 아마 제 기억 혹은 제 유년 시절을 플러스 제가 그리고 싶은 인물 다 해서 그걸 되게 재미나게 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과정은 지금의 초등학교로 가서 지금도 이런 류의 갈등이 가능한가? 이런 아이들이 있나?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사소하게 양호시 갔다 거짓말하는 학생이 있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했던 것 같아요. 저런 명은이 같은 야망 있는 인물이 있나?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한 번은 그 친구가 회장이었나? 여자 회장인가 그랬어요. 근데 카리스마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되게 편했어요. 엄청 그 친구들 가지고 심지어 그 친구들이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얘들아 빨리 똑바로 서. 빨리 니네 서지 않으면 못 가.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갈게. 나 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상상하던 명은이가 있는데 현실에도 그런 비슷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비교해 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당시 명원이를 연기했던 문승화 배우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승화 배우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심지어 승화 배우를 둘러싸고 있는 반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만남을 갖게 함으로써 여기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 이것들을 계속 비교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초반에는 되게 오글거리고 느끼했던 것들이 점점점 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러면 이 영화는 언제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촬영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는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템을 썼다가 단편으로 써봤다가 어디에 내봤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꽂혔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촬영 자체는 22회차 3주 저희 휴차까지 다 합쳐서 한 달 정도 몰랐네요.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네요. 시나리오 자체를 쓰는 거는 금방 썼던 것 같아요. 1년, 2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숙성시키기까지 인물을 조금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좀 오래 걸렸고 막상 쓰는 것 자체는 1,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1, 2년에 걸쳐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실제 인물들이나 말하면서 시나리오 다듬어 가면서 또 배우분들을 만나고 또 다듬으시고 해서 22회차의 촬영을 거쳐서 이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다시 또 명은이 신청이 됐어요 저는 지금. 와. 대신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촬영 자체는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편집의 시간이 그렇죠. 편집의 시간이라든가 근데 제가 이거 장단점을 느꼈는데 배우가 미성년일 때 좋은 점이 추가 촬영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추가 촬영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해야 되고 근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오 스프링 필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봤었는데 봄에 촬영을 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스프링. 네, 저는 오프 스프링인가 해서 여기도 락더프인가 했거든요. 근데 오 스프링 필름이라는 뜻처럼 봄에 촬영을 하시고 봄의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셨는데 사실 영화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이후의 계절도 다시 시작하는 봄에 영화가 끝나거든요.
감독님이 이 영화의 이야기의 배경을 봄으로 설정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말 그대로 가정환경조사서 정말 잘 구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초반에 3월에 하잖아요. 네네. 그 3월이라는 기간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긴장되는 달이에요. 새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가정환경조사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던 잔인한 계절. 네, 그게 3월이에요. 아직은 춥고 그러니까 봄인데 따뜻해야 되는데 아직은 춥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래서 3월을 하게 됐습니다. 봄으로. 이 영화 속에서 명은이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이 사람을 이 아이를 둘러싼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마지막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을 때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았을 때도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똑같은 일을 또 겪게 하게 될까 우리가 이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은 뒷면에서 자기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기도 하거든요. 제 영화 속에서는 어른들의 모습은 좀 약간 아이들을 싸워야 되는 대상, 아이들을 내몰게 만드는 대상으로 영화 속에서 표현이 돼서 이 비밀의 언덕에서 나오는 어른들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고 너무 따뜻하고 사력 있게 이 아이의 주변에 머물러 주는구나, 성장시켜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따뜻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글쎄요, 저는 이 인물이 따뜻한 인물이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아마 그 인물들이 저마다 다 결점이 있고 결점 뒷면에는 또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물은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저희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그 배우에게 봐왔던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저 인물에게 뭔가 어떤 이런 구석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구석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을 텐데 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라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교장 선생님도 앞에서는 그런 모습, 누구를 감싸주는 모습도 있고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고 미화되지 않은 인물을 그리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에란 선생님이 되게 좋았는데 귀엽잖아요,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들 귀여운 모습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또래였을 거고 그런 선생님을 그때 충분히 못 느꼈다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존경하셨던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대상으로서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면. 감독님도 있으셨죠? 저는 과외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 아니었는데 과외 선생님이 중학교 때 영화 덕후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영화 덕후고 그래서 둘이 맨날 영화 잡지 펴놓고 이 영화 봤니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18금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저한테. 이분 덕분에 제가 제발 트레인스포팅 보여주세요 막 해가지고 영화관에 쫓아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셨어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저는 초등학교 때 늘 선생님들 동경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선생님 동경하고 왜냐면 그게 되게 그냥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뭐 입고 오나 뭐 입고 오나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 강사를 할 때도 저희 누가 그랬나 제 주변에서 정말 예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도 잘하고 애들이 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신경을 써서 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선생님한테 뭐 추천을 받고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늘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긴 했죠. 중고등학교 때도 뭐 다른 재미난 것들도 많았지만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다. 내가 시험을 뭐 잘 봤으면 너 이번에 몰랐더라 이런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 이런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저는 감독님이 얼마나 명은이랑 닮아 있을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진짜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아마 본인과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내셨겠지만 그 명은이를 통해서 또 제가 거울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감추고 싶은 마음들 같은 것들 너무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독님이 이 캐릭터와 닮아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닮아 있나요? 감독님 딱 저 보셨을 때. 아까 커피 마시면서는 에란 선생님이랑 닮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나누니까 명은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자르고 펌도 하고 이거 제가 지금 좀 연기를 하고 있나? 제가 요즘 관객분들에게 좀이라도 각인을 시키면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할 때는요 명은이라는 딱 이름처럼 반은 정말 제 취향이나 성격이나 경험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반은 그럼에도 난 픽션을 하겠다. 나는 일념. 그럼에도 나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난 허구랑 같이 허구 속에서 진실은 허구 속에 숨기고 허구는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명언이도 사실은 반은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반은 제가 보고 싶었던 인물의 모습이고 뭔가 야망이고 막 어디든 막 가고 그런 모습이고 반은 저에게 있는 내재된 모습 정말 디테일하게 뭔가 고르는 장면이라든가 왔다가 저리로 돌아갔다가 이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제 영화 속 남이라는 캐릭터랑 제가 굉장히 닮아있지만 완전히 허구의 껍데기를 씌워서 제가 안 가본 어딘가로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창작론이라서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또 궁금한 게 제가 그런 남의 캐릭터를 잘 하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 배우님 같은 오우리 배우님이랑 같이 계속 상의를 많이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남이성을 끌어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남이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신 게 제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우리 배우님이. 그 문승아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같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 아마 영화 속에 또 승아 배우님의 어떤 특성도 많이 녹아들었겠죠. 근데 승아 배우님은 혹시 감독님의 어떤 모습에서 명은이를 발견하거나 참조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승하 배우에게 날 참조했느냐 물어봤던 적도 없는 것 같고 승하 배우가 감독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승하 명은이랑 혜진이랑 정말 정반대로 디렉션을 했었어요. 항상 둘의 접근을 달리했어요. 명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이입을 해야 되는 인물이고 내가 명은이었어 라고 이입을 해야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문승아 배우에게서 인간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랑 동일수할 수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알고 싶어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승아 배우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니까 명은이를 떠나서 문승아 배우는 어떤 사람이지를 되게 많이 관찰해서 제가 오디션을 보고 저희 촬영 기간 동안 시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승아 배우 되게 많이 만났어요. 엄청 많이 만나서 승아 배우 말로는 정말 아무런 목적 없는 얘기를 했어요. 뭐 친구이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와플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승아 배우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게 카메라에 담기는데 근사하겠구나, 이런 고민할 땐 이런 표정이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반면에 혜진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네. 말을 그렇게 딱딱딱딱 제대로. 근데 실제로 제이비오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소녀소녀해요. 아. 소녀소녀. 그래서 제이비오에겐 초반에 혜진이는 그렇지 않아. 혜진이는 앉을 때 안 그럴 것 같은데, 혜진이는 그 말 흐리지 않을 것 같은데, 혜진이는 앉을 때 다리를 어떻게 꼬고 앉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디렉션을 오디션 때. 아. 근데 제이비오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어떤 감정을 섞지 않고 하나. 그때 전 느꼈어요. 아, 이 배우 엄청난 노력하겠구나 했는데 아니라 될까 촬영 현장에서는 제가 딜티 거의 안 했어요. 이미 혜진이 배우 와가지고 혜진이가 심지어 제이 배우가 머리도 다 핀 거거든요. 항상 고데기로. 진짜요? 예, 진짜 뭐라고 할까요? 제이 배우에게선 아예 제이 배우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냥 혜진이라는 가상의 허구적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고, 오히려 명은이에게선 되게 많이 꺼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두 인물의 접근법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딴 생각으로 궁금해지는데 감독님은 캐릭터 이름 어떻게 정하세요? 제 영화 속에도 혜진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반가운 인연이었고, 저도 캐릭터 이름 정할 때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 넣으려고 하긴 하거든요. 저만 알겠지만 혹시 감독님은 장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장명은 정말 주관적으로 해요. 제 생각에 명은이라는 이름이 구수해 보이면 명은이로 하고요. 난 내 생각엔 명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연출부를 비롯해서 승하 배우에게도 물어봐요. 명은이 어때? 반응이 그러면 하고요. 혜진이도 제 느낌에는 세련됐어요. 정말 주관적인 느낌으로 해요. 그리고 그 주관적인 느낌의 데이터는 제가 살아오면서 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성격이었지 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더 이입이 잘 되잖아요. 똥똥이 땡땡이 두 개 들어가면 아,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지. 그러면 정말 주관적인 걸로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에란이라는 이름은 사랑으로 품어줄 것 같은 제 나름대로는 사랑의 계란단 사랑으로 품어줄 것 같은 이름인데 되게 선구적이잖아요. 막 촌지받고 그러니까 그런 정반대인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 그 선우 배우님도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아, 에란이. 네. 혹시 저는 김혜란 작가 그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글짓기를 시키셔가지고 얼마 전에 김지혁 작가님이랑 그 GV를 했는데, 김지혁 작가님이 김혜란 작가님하고 이제 친하신데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 작가님 책도 읽고 그 당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 그 계란난 사랑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다가 제가 홍보 시작할 때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남이랑 선우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도 되게 단순한데요. 남이는 이름에 나가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저를 약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로서 제가 이입하기 좋게 남이라고 했고, 그 이름이 좀 장난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고, 선우라는 이름은 진짜 단순한데 빛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밝음 같은 거, 빛이 되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 영화 찍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개의 그 어려운 촬영 요소가 있는데, 감독님께 더 묻고 싶어요 그거. 네, 혹시 지역만세 보셨어요?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거기에는 정말 와, 10분의 촬영들이 많은데 네, 꼭 묻겠습니다. 네. 다음에 와주시면 들을 수 있으면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이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같이 연기를 하면 한 명 한 명이랑 집중했을 때는 또 그만큼 넓은 세계가 없는데, 이들이 무리지어 있으면은 굉장히 또 카오스 그 자체란 말이죠. 저희는 그 합숙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컨셉이 만나서 항상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한 달 정도를. 그리고 연기를 따로 뭔가 지도하거나 아니면 디렉팅하거나 한 거 없이
친해지는 과정만 있다가 촬영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감독님 영화에서는 아이들이 훨씬 더 또 중요하게 나오고 저마다 너무나 눈부신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 이 아이들의 또 무리지은 캐릭터, 이 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좀 오늘 배워가야겠다는 심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 작품에 이제 청소년 배우, 네, 청소년 배우가 이제 성인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완전 미성년 10대 배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배우랑 같이 하는 게 힘들지 않았느냐고. 근데 일단 명은이를 맡은 승아 배우나 혜진이를 맡은 제이 배우나 오빠 그 배우들은 배우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명은이를 보는 관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촬영 현장에 와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연기를 다르게 보여줘야 되고 그런 프로 배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똑같았어요. 이 배우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승아 배우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 신뢰관계를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승아 배우랑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영화 현장이 이상한 현장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줄 수 있는 현장이고 이게 저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 건 맞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보여주려면 그 신뢰가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승아 배우가 만나는 모든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혹은 친구들을 촬영 전에 한 번은 만나게 했어요. 현장에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하지 않도록요. 한 번 만나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더 편하게 인사하잖아요. 편하게 인사하면 그 어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미리 만나서 서로 이름도 지어줬어요. 너는 화성에 사니까 화성이야. 너는 누구야? 서로 이름도 짓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게 했고요. 그리고 당일에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전에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은 그 당일에 오더라도 그 친구들도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지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카오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했었던 필살기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게 그겁니다. 미션 주는 거예요. 미션 주는 거. 누가 여기서 눈 깜빡이지 않나? 그런 거 있죠. 승부가 발등하게 하는 거. 누가 진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니까 그런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집중 이런 게 하는 게 있었고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구령계에서 상 받는 거 있잖아요. 나 감독님은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누가 여기서 진짜 마음을 갖고 상제가 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대상마다 그 친구가 여기에 몰입할 수 있게, 여기에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게끔 대상마다 사이를 줬던 것 같고, 사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승아 배우가 여기 왔잖아요. 승아 배우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겠어요? 내가 힘들었다고. 사실은 자기가 내가 노력한 게 많고 이런 얘기할 텐데 근데 그거 진짜예요. 왜냐면 승아 배우가 예를 들면 승아 배우가 개그맨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갑자기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웃겨요. 막 친구들 긴장도 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승아가 되게 많이 옆에서 했어요. 그게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전 진짜 가끔씩 보면 명은이처럼 좀 짠할 때도 있었어요. 되게 본인을 되게 많이 낮출 줄 알고 친구들 위해서 막 대신 나가지고 명은이처럼요. 그런 거. 전 승아는 본인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느꼈어요. 명은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 그런 걸 느꼈었어요. 승아 배우 꼭 만나고 싶어요. 엄청난 배우네요 정말. 그 이야기가 아까 자전적인 것과 허구의 어딘가에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캐릭터들이 점점 자기 발을 향해서 이야기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장면이 명은이가 이제 대상을 거절하고 나서 저것이 처음에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 들킬까봐 저렇게 조마조마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조마조마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엔 자기가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은 미안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떤 편견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구나, 이 인물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저쪽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원고지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할까 저거를 그것도 굉장히 걱정했는데 살포시 거기 안에 넣잖아요. 언덕처럼 공분처럼 묻어서 넣는데 그런 이야기로 감독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신 건지 아니면은 끌려가신 건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왜냐면은 시나리오 쓰는 상황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할지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 순간적으로 감독님의 옆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명한 영화평론가 불을 보시고 제가 좀 갑자기 그 화장실로 빨려들었어요. 저명한 영화평론가 보시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 들었어요. 그 제가 중간에 명은이 요즘 쿨한 게 좀 대세잖아요. 네 욕망대로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내 야망대로 이러 나갈 거야. 이런 버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나의 욕망인가? 명은이의 욕망인가? 명은이가 정말 그걸 원한다고? 내가 야망사람 될 거야. 이걸 원한다고? 이런 버전, 또 다른 버전은 명은이가 자기가 나중에 무슨 장관이 돼가지고 뭐 사랑연맹 이런 것도 살고 뭐 직업 평균 타파하는 막 그런 연설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다 이명은 만세! 이런 무슨 레미제라블 같은 그런 야망도 꿈꾼 적도 있었어요. 영화로 만들면 좀 멋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건 제 그런 비주얼을 보고 싶은 제 욕망이었어요. 명은이가 진짜 그런다고? 이런 걸 생각한다고?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기간이 길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명은이라면 어떤 길로 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말로 정리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명은이 입장에서는 말로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말로 정리했던 적도 없던 것 같고요. 이건 뭘 위한 거야? 단지 본인의 마음이 불편했고 본인 나름대로 이거를 지금은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어떻게 귀하게 그거를 잘 비밀리에 묻어두고 싶었고 그 행동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건 사실 마지막 장면까지 생각했던 명훈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직업을 뭐 바꾸는 거? 그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명훈이가 원하던 건 마지막 장면? 그냥 그런 센스? 내가 굳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너무 그래서 그 목소리를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되게 솔직하고 가장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야기 쓸 때 감독으로서 욕망, 이야기꾼으로서 막 풀어내고 싶은 어떤 그 목표들이 더 펼쳐지길 원하고 더 화려해지길 원하고 이야기로서 어떤 야욕을 가지게 되는데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물이 그쪽을 안 오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억지스럽게 뭔가를 자꾸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고스란히 따라주신 것 같은 느낌이 영화 속에서 계속 들어서 제가 더 약간 이제 명은이로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끌어주시는 길이 이걸 과장되거나 뭔가 더 펼쳐놓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그냥 명은이로서 봐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영화를 이제 좀 약간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은 영화가 내내 명은이 아이 레벨로 찍혀 있고 그 시선으로 우리가 명은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명은이가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되게 잘 일치시켜 놓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촬영이나 아니면 비주얼적으로 감독님이 혹시 추구하셨던 건데 못 알아채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차는 감독님이랑 저희랑 우리 영화의 메인 사이즈는 명은이다. 명은이 얼굴이다. 우리 명은이 얼굴 잘 따라가자. 그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캠을 썼거든요. 하나는 명은이만 줄곧 따라갔어요. 뭐 하나 놓치지 않게. 그게 저희 영화의 촬영의 컨셉이었어요. 네. 음악도 사실 굉장히 서정적인 톤으로 음악을 쓰셨잖아요. 그 음악을 쓰는 타이밍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하셨죠. 근데 제가 음악 감독님께 가장 처음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저 후반부 몽타주 그 10여 분에 이르는 그 몽타주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그 음악 감독님이 그거를 정말 많은 부담감 속에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컴퓨터에 켜가지고 듣는데 진짜 이랬어요. 이러면서 제가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왜냐면 제가 어떤 컨셉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미세하게 그 돌아가는 변곡점과 그 인물이 휘몰아치는 감정과 잔잔해지는 것과 갑자기 똥똥똥똥 거리는 거, 이것들은 제가 저 배우의 연기처럼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열리모 음악 감독님은 제 생각에는 정말 명은이셨던 것 같아요. 명은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많이 이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정말 휘몰아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스펙타클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제가 그때 그 음악을 듣고 됐다, 나 이 영화 더 잘 만들고 싶어. 나 잘 만들고 싶어. 왜냐면 그게 저에게 큰 부담이었고 짐이었고 그랬거든요. 그 10여 분에. 근데 그거 나실 때 정말 전율이 일었었어요. 이런 맛의 영화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됐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쪼이거나 설명하지 않았어도 이 영화를 같이 나만큼이나 이해해준 누군가 있다는 것,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같은 거라서, 저도 음악감독 저희 음악 받았을 때 하면서 특히 그 음악은 말로 설명하니까 참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주관적인 거라서 네.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보정 감독님 그 지옥만세를 봤을 때도 음악은 정말 적극적으로 잘 쓰셨잖아요.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맛배기로 조금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저희 이제 목요일에 만나 뵈면 음악에 대해서도 더 잘 얘기하고 싶지만 이것만 먼저 맛배기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내가 지옥만세를 기획을 했을 때 음악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셨었는지, 이런 톤의 음악을 사용하시려 하셨었는지, 아니면 이제 하시면서 편집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잠시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영화에 음악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이 영화의 음악을 단편 영화를 찍을 때는 좀 약간 나름대로 어느 순간에 음악을 써야겠다는 게 좀 확실한 편이고 거의 계획한 대로 되는 편인데, 첫 장편이다 보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군데 확실한 순간들 외에는 잘 모르겠어서 약간 음악 감독님한테 많이 기댄 게 있고요. 제가 음악을 어떤 톤으로 해달라고 하기 전에 감독님 제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은 이런 건데
이런 거지만 마음대로 해주세요. 약간 속된 말로 내키는 대로 해주세요. 그동안 상업영화 하시면서 못하셨던 거 다 쏟아부으시면 제가 흠뻑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그분의 창작력을 좀 유도했던 것 같아요. 나 여기서라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막 유도를 해서 음악 감독님이 안 사시던 막 아날로그 막 신디사이저 이런 거 막 사셔가지고 갑자기 연주 막 하시고 보내주시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순간에 음악 감독님이 보내주신 그 엔딩곡 그 테마곡을 딱 듣고 차 타고 가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 이분 알고 있다. 이 영화 알고 있어. 같이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은 약간 넉다운 되면서 다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영화 음악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흔치 않잖아요. 왜냐면 그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흔치 않아서 생각보다 어렵고 왜냐면은 분명히 저희 지금 인물에 좀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이게 되게 소심해지거든요. 소심해지고 안전하게 좀 찾으려고 하고 근데 지옥만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거침이 없고 그게 그 영화의 그 톤의 한 몫을 하는데 그런 게 있군요.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주 네. 목요일치고 정말 이제 와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첫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목요일에 들으실 거고 오늘은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마음껏 펼치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뭐가 제일 좋으셨고 뭐가 제일 힘들으셨어요? 이 첫 영화 작업하시면서. 제가 영화의 동력이 있다면 제가 영화를 한 이유가 근사한 인물을 보고 싶어서거든요. 근사한 인물, 제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그 사람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입고 나온 뭐 옷이 되게 멋있어. 막 구두가 되게 멋있어. 걷는 홍세가 멋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영화를 하는 거고 저도 그런 근사한 인물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거는 지금 2023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핫한 트렌드한 배우들에게 1996년의 옷을 입혀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문승아 배우에게서 그 빠글빠글 머리를 하시키고 그 소리도 없이 그 차갑고 도회적이고 또 그런 면과 달리 또 이런 면이니까 그런 배우와 그렇게 만들어가는 맛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의외로 촬영 현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미성년의 배우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어른인가? 내가 지금 말을 예쁘게 하고 있나? 그게 저는 촬영 때도 그랬고 같이 이제 배우가 다니면서도 항상 늘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우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성장의 시간일 텐데 그리고 만나는 어른 중에 한 명일 텐데 나중에 이 친구가 10년, 20년이 돼서 돌아봤을 때 이지은은 참 멋있는 어른이었어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그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입조심하고 있어요. 행동 단속 그런 그게 의외로 제일 큰 애로사항이에요. 네. 그것도 비슷해요. 저도 농담을 되게 거침없이 날리는 편인데 아이들이 있고 스태프들이 있는데 막 자중하세요 막 이럴 정도로 약간 좀 가벼운 농담들이 집중을 흐트리거나 누군가한테 신뢰가 될까봐 되게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가장 좋으셨던 부분이 저희한테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멋있고 근사한 캐릭터였어요. 정말 몇 년 사이에 그 성인이 주인공인 영화를 포함해서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 너무 기뻤고 나도 파마하고 싶다. 해보세요. 그리고 저렇게 수많은 파마하고 저렇게 막 저런 옷도 약간 그 아이가 꿈꾸는 게 시작해서 빨간 옷 입혀주는데 그거
있잖아요. 원피스. 아 나도 저런 옷을 한번 입고 싶다. 멜빵 바지 한번 입고 싶다. 이런 약간 근사한 따라하고 싶은 인물로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캐릭터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이 캐릭터잖아요. 너무나 근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닮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신발이 네. 그 혜린이? 체린이. 체린이 네. 체린이가 맞아요. 신는 신발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보고 또 선우가 네네. 초록색 맞아요. 있잖아요. 네. 핸드폰 케이스도 초록색이고 그런데 나미가 네. 초록색 신발이더라고요. 네.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고 왜냐면 그 두 인물은 단벌이란 말이죠. 단벌이라면 굉장히 많은 그 인물이 그 색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 이분 보통 아니네. 그 잠깐 왜 초록색이었나요? 아 스포가 되네. 어떡하죠? 보시면 여러분 되는데? 목요일에 오셔야겠죠. 네, 저 목요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요일에 물어봐 주세요. 뭐, 왜냐면 네. 지금 관객분들의 질문의 시간이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어서 저희 궁금하신 점 역시 일단 제 눈에 제일 먼저 띄신 모자 쓰시는 저도 나중에 굿즈 주세요. 생각해보면 저희 포스터도 네. 굉장히 서로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처음 지옥만세 포스터를 보고 와 이런 톤이 다 있나? 저도 언제 이렇게 단정 한번 해보지? 약간 타이틀 뜰 때도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그 지각 안 했던 날 오히려 놀랬던 그 에란 쌤그 임선호 배우님 캐릭터 구상이랑 그 캐스팅에 관련된 게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배우님 단편 작품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 보고 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감독님도 영화 제작체에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 등장인물은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맞죠. 창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역할은 저희 영화는 특히나 누군가의 선생님,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다르게 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들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지각을 시켰죠. 근데 선생님이 지각을 한 이유도 사실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자면서 내가 선생님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잠들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학교 가는 게 맞나? 고민하면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 정도의 사회 이제 선생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사회 초년생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지만 맨날 뚝딱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 초년생의 인물로 그리고 싶었고요. 그게 저의 모습도 거기 많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어떤 사람 앞에서만 가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냐?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저 되게 싫었었는데 그걸 에란톡에서 많이 투영을 시켰고 네 그랬고 저도 선우 배우님이 굉장히 고국적이고 되게 분위기 있으시잖아요. 그건 제가 가질 수 없는 어떤 면이 있어서 내가 명훈이라면 이 사람 좋아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이면에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선우 배우님에게도 분명 의외성이 있을 거야. 되게 웃긴 사람일 수도 있고 되게 은은한 광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서 그 배우랑 어쨌든 난 같이 하고 싶은데 웃기건 말건 웃기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나 이 배우랑 같이 하고 싶어. 이 배우의 어떤 면을 꺼내고 싶어 라는 생각에 선우 배우님 원픽 캐스팅이었어요. 나 선우 배우님 아니면 애란 아무하고도 안 할 거야. 그냥 기다리고 싶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 저 거기 모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되게 그 시크한 세상 시크하고 그런 염세적인 모습 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살짝 힌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란 역할하는 선우 배우님이랑은 막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랑 친구가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친구가 되고 싶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너무 친해지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고민 들어주고 싶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다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진짜 또 배워야 될 점. 다음 질문. 네. 이렇게 맨 뒤에 분. 네. 그다음에. 명언이가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장면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명언이가 시장에 갔을 때 손님이 더러워진 손을 엄마의 옷에 닦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 장면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물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짧게 나오는 인물에게도 같이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세상 평등한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민규 엄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하면 하는 거지. 명훈이를 위한 척 세상을 위해서 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행동을 넣고 싶었어요. 네, 그게 되게 묘하다고 생각했고 왔으면 반찬을 먹었을 것이고 거기에 뭐가 남았을 것이고 그때 슥슥 닦으면은 그 이사람이 그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네, 그래서 복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또한 가능한 한 정말 짧게 등장하는 인물에게서도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넣게 됐습니다. 혹시 아쉬가르 파라디 좋아하세요? 제가 그 감독님 영화들 되게 다 잘 봤습니다. 네. 그럼 좋아하시진 않는 걸로? 잘 저- 봤. 왜냐하면 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그런 양면성, 입체성 같은 것들을 계속 표현해 주신 감독님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감독님도 취향이 있으신가요? 정말 많이 감독님 영화 챙겨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아하는 감독님이 딱 한 분입니다. 베네밀러 감독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케쳐 너무 좋아요. 네. 한 분 더 받을까요? 네. 지금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게 있어서 그 아역 배우들은 한 4개월 정도 하셨다고 정말 공들여서 하셨다고 들었고 성인 배우분들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셨는데 저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들이 적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종로구 창신동으로 알고 있는데 저 골목길 안에서는 명언이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언이의 독백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몽타주가 시작되는 골목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후보가 있었을 텐데 꼭 저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오늘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간은 제작팀이 굉장히 발로 되게 많이 뛰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로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저희 여건 안에서 모든 걸 다 세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90년대의 풍경을 가장 잘 재현해 줄 수 있거나 저희가 미술을 아주 크게 하지 않아도 돼. 장소 선정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 종로구 창신동은 제작팀이 두 발로 뛰어서 보여준 곳이고 거기 가서 장소들을 적절한 어느 골목을 어떻게 명은이가 걸어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쁠까? 가서 이제 한번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네, 이제 그 몇몇 골목들을 이제 후보를 준 것 중에서 그 골목들을 이제 가보는 거죠. 명은이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기가 되게 이쁘겠다. 얼굴이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게 참 이쁘겠다 하는 것들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 그 신재명 대표님 접속 하시고 그 건축학개론도 제작을 하셨잖아요. 같은 계단이더라고요. 몰랐어요. 네, 이게 납득이 저 납득이 계단.
네, 그런 유통의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많이 다르게 보이네요. 네, 원래는 저기 이재용 배우가 여기 앉아 있고 납대가 앞에서 네, 그 계단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두 감독님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기부에 많이 다녔는데 구미운동만 지금 19번째 출신하는 거고 구미 지원만세 한 6번 갔는데 그 감독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같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했는데 자리가 성사돼서 되게 좋고요. 지원만세 지부터 바뀌긴 한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19번 다니면서 에란 선생님에 대한 그런 캐스팅에 대한 질문을 많이 썼는데 마지막에 이제 6학년 담임 맡으신 이한주 배우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 캐스팅하게 되신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기부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에란 선생님이랑 이 명언이랑 그냥 보다 그걸 할 때 옷에 이 반찬 국물 튀긴 거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영화 내용이랑 전혀 안 맞는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오게 티가 될 수 있는데 명언이가 어머니가 서리킨 도시락을 계속 버리고 그다음에 김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채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버릴 때 이게 국물이 튀어가지고 옷에 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연출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런 혹시 의도치 않은데 그런 효과를 본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으신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한 것. 진짜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미술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데 배우의 연기는 다른 데가 더 좋을 때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물이 떨어진 게 있고 그 뒤에 발견해가지고 국물이 안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배우의 연기는 국물 떨어진 게 더 좋아. 근데 저는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연기. 그 오게티가 있더라도 전 연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쪽이고요. 이한주 배우님도 원픽이었어요. 원픽 캐스팅이었어요. 아마 제가 저희 연출부 인물 조감독이었던 저희 연출팀을 통해서 아마 이한주 배우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한주 배우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거를 배역을 하시는데 진짜 황홀했어요. 한마디로 내미시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이름 이 대사 있잖아요. 러브레터 쓰던가 이거 있잖아요. 저 그때 굉장히 실례지만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잖아요. 배우 앞에서 여기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았어요. 근데 완벽하게 구현하고 계셨고 가지고 현주 배우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이거 하길 원하세요? 저 진짜 원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한주 배우님한테 이거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엄청난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이제 정말 오랜만에 처음 이제 보시고 나서 연락을 했는데요. 왜냐면 그전에 사람들한테 말만 너 거기 나왔더라 말만 들었지 보신 게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윤강 감독님이랑 인디스페이스에서 할 때 그때 보러 오셨는데 보시고 통화하셨는데 잘 봤다고 그래서 제가 보셨어가지고 그전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보셨거든요. 네, 저는 이한주 배우님이 아니었으면 그 역할 러브레터 쓰던가 이거 느끼하지 않게 담백하게 하시는 분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주 배우님. 네. 왜 GV를 19번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계속 듣고 있고 싶어요. 하지만 평론가님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렴한 평론가님.
직업을 바꿔볼. 열어주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비밀의 언덕이 100만이라고 할 뻔했어요. 15,000명에 가까운 스코어를 내면서 관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겪고 계시는지 그 기쁨을. 되게 저 감독님 인터뷰했을 때 감독님도 지금 관객들을 만나서 너무 좋다고 거리배 시간을 지나서 관객들을 만나는데 너무 좋다고 저 그거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고요. 진짜 좋아요. 관객들을 만나서 그 숫자라는 수치는 잘 못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GV를 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이 대화를 하면서 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하시고 저도 대답 이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서로 우리 좋은 영화로 상생하자고 하는 이런 기획도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이 영화를 그래서 비밀의 언덕이랑 지옥만세를 보시고 되게 이건 되게 풍성하게 올 여름을 사유하실 수 있고 이런 더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 들면서 저도 다음 목요일에는 영화 평론가 모두 와가지고 감독님이 물리지 않게 그 영화를 진짜 잘 그 매력을 한껏 드러낼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바쁜 일정 중에 또 저희에게 또 풍성한 이야기 들려주시기 위해 또 영화 보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객님들께도 이렇게 많이 자리를 찾으셔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나란히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국 독립영화가 되게 어려운 시기에 너무 반짝이게 앞서서 선구자처럼 나아가지고 계셔서 저는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배 감독님으로서도 너무 존경하고 한달 선배 개봉 한달 선배 감독님 비슷한 시기에 촬영하긴 했더라고요. 그래 비슷한 시기에 21년에 네. 그래서 그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서 이런 시간을 계속 만들 수 있게 저희 말고도 이 이후에 개봉하시는 감독님들이 또 누군가의 크로스를 해가지고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독립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